최첨단 기술은 속수무책이었고 인간의 계산은 자연 앞에 무력했습니다. 명령도 매뉴얼도 반복된 훈련도 이 끝없는 사막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망이 절정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고 단단한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의 견종 진돗개가 미국 국경을 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 국경수비대 특수작전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크입니다. FBI 행동분석팀에서 15년간 축적한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특수작전팀을 지휘하고 있지만 이번 상황은 제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전 6시 작전 브리핑실에서 또 다른 실패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이 있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죠. 섭씨 45도의 폭염 속에서 모든 장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드론 조종사 톰이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열감지 카메라가 완전히 먹통입니다. 사막 모래와 바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생체 신호 구분이 불가능해요. 생체 모니터링 전문가 리사도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스템이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요. 극한 온도에서는 센서 자체가 버티지 못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저희 팀의 핵심이었던 독일 셰퍼드 렉스의 상태였어요.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수색 명령을 기다리던 이 아이가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혀를 늘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고열로 인한 탈진 상태라고 진단했죠. 렉스는 최소 사흘은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어떤 견종도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해요. 수색 작전은 6달째 연속 실패였습니다. 마약 카르텔들은 저희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는지 더욱 대담해졌어요. 지난주에는 국경 펜스 바로 옆에서 대놓고 거래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죠.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어요. 베테랑 요원들마저 이런 환경에서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답답했죠. 15년간 FBI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가 사막의 폭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료 벤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벤이 뭔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죠. 팀장님, 혹시 진돗개라는 견종 아십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벤을 바라봤어요. 진돗개. FBI 시절부터 독일 셰퍼드, 레브라도, 벨기에 말리노이즈까지 온갖 견종을 다뤄봤지만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벤이 설명했죠. 몇 년 전 미군 훈련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계 수색견 트레이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한과 폭염을 견디며 임무를 수행하는 견종이라고 하셨어요. 독일 셰퍼드도 못 버티는 환경에서 한국개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트레이너 말로는 한반도 기후가 극한 상황을 견디는 견종을 만들어냈다고 하셨어요. 데니얼 박이라는 분인데 미 특수작전 사령부 출신이시고 현재 진돗개 훈련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죠.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라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국경수비대가 한국산 개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락해보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나.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진돗개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한국의 토종견이 구해낼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앞에서 말이죠. 데니얼 박이 저희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의 첫인상은 확실히 군인 출신다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데니얼이 노트북을 켰죠. 진돗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제주도 해안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람과 비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그 개는 흔들림 없이 수영하며 표류하던 사람을 구조해냈어요. 이건 작년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해상 구조 사건입니다. 구조 헬기도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기,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악지대에서 진돗개들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견종들이 추위에 떨며 움츠러드는 동안 진돗개들은 꼬리를 세우고 활기차게 눈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같은 게 맞나요? 크기도 그렇고 생김새도 우리가 아는 수색견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진돗개는 체중이 평균 18kg에서 22kg 정도입니다. 독일 셰퍼드의 절반 수준이에요. 하지만 2000년간 한반도의 극한 기후에 적응하며 진화한 견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막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섭씨 45도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진돗개들이 차분하게 수색하는 모습이었어요. 헐떡이지도 않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벤이 놀라며 말했죠. 저 온도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무작정 뛰어다니지 않고 상황을 판단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다음 날, 드디어 하늘과 다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검역소 문이 열리자 두 마리의 진돗개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작은 체구의 팀원들은 처음에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늘은 암컷으로 흰색이었고 다리는 수컷으로 연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마리 모두 꼬리를 말고 귀가 쫑긋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들의 침착한 자세와 예리한 관찰력이었어요. 하늘은 감정 읽기에 뛰어나고 다리는 전술적 판단력이 우수합니다. 두 마리가 팀을 이루어 작업할 때 최고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데니얼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톰 쪽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킁킁 냄새 맡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리는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지형을 파악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이미 환경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실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죠. 저는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한국 천연 기념물들이 정말 저희의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사막의 온도는 이미 섭씨 38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되면 43도까지 치솟을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다리가 정말 이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테스트 지역은 국경에서 10km 떨어진 사막지대였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설정했어요. 모래 언덕과 바위가 뒤섞인 복잡한 지형에 샘플 마약을 숨겨두었습니다. 데니얼이 하늘과 다리에게 간단한 신호를 보냈어요. 두 마리는 즉시 수색 자세를 취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 셰퍼드 렉스는 이런 온도에서 10분도 못 버티고 탈진했었습니다. 오전 9시, 온도가 41도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모두 그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과 다리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데니얼을 향해 짧게 짖었어요. 첫 번째 샘플을 찾았습니다. 데니얼이 확인했습니다. 톰이 놀라며 말했죠. 벌써요? 드론으로도 찾지 못했던 곳인데요. 하늘은 다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수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사전에 계획을 세운 듯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온도가 43도에 도달했을 때 하늘도 두 번째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저 온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죠? 진돗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데니얼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정오였습니다. 온도가 43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하늘과 다리는 오히려 페이스를 조절하며 수색을 계속했어요. 드론이 실패했던 바위 틈새와 모래 언덕 뒤편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총 5개의 샘플 중 4개를 찾아냈죠. 벤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술적으로 움직인다.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 말이 정확했어요. 하늘과 다리는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며 수색 패턴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냄새를 추적하고 그늘진 곳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능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오후 2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독일 셰퍼드가 20분 만에 탈진했던 동일한 조건에서 하늘과 다리는 3시간 동안 작업을 완료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감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톰이 데니얼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2000년간 한반도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해온 결과입니다. 혹독한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진화한 생존력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늘과 달이라면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국경 수색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요. 첨단 장비 없이도 성공한 이 수색 작전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사흘 후 실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경 감시소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요. 국경 지역에서 200kg 이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하늘과 다리의 첫 실전 투입을 결정했죠. 오전 6시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카르텔 조직이 국경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페가 주변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던 지역이었습니다. 데니얼이 하늘과 다리를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2마리는 주변 환경을 재빨리 파악하더니 수색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특이한 점은 그들이 저희 팀원들의 긴장감까지 읽어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온도가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하늘과 다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폐가 주변을 넓게 돌며 패턴을 읽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기존 수색견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주로 직선적으로 움직이며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마치 전술을 구사하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더 넓은 범위를 커버했어요. 30분 후 다리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폐가에서 200m 떨어진 바위 뒤편이었어요. 평소라면 간과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다리가 데니얼을 향해 조용히 신호를 보냈죠. 하늘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2마리가 서로 다른 루트로 같은 목표 지점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협동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데니얼이 조용히 무전했어요. 저희 팀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바위 뒤편에는 정교하게 위장된 지하 입구가 있었어요. 그동안 몇 번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던 은신처였습니다. 갑자기 지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주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전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늘과 다리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사전 훈련대로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다리는 후방으로 돌아가 퇴로를 차단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은 측면에서 조직원들의 동선을 견제했죠. 하늘과 다리는 단순히 수색만 하는 게 아니라 작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조직원들이 도주하려는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차단 지점에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원 4명이 모두 체포되었고
230kg의 마약이 압수되었어요. 6달 만에 대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총성이 울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늘과 다리가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전 후 디브리핑에서 팀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색견 수준이 아닙니다. 전술 파트너에 가깝죠. 한국 견종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네요. 하늘과 다리는 그저 훈련받은 개가 아니라 진정한 작전 파트너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에게 전혀 다른 성격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루시라는 9살 소녀가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를 당해 사막에서 실종되었다는 긴급 신고가 들어왔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사고 지점은 국경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목장 지역이었어요. 루시의 부모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지역 구조대는 이미 6시간째 수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과 비바람 때문에 가시거리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죠.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헬기도 기상 악화로 운항이 불가능해요. 구조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하늘과 다리의 투입을 결정했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녀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데니얼도 긴급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준비에 들어갔죠. 오후 3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shepherd 렉스도 함께 투입되었지만 모래 폭풍의 냄새 추적에 실패했어요.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수색 방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다리는 달랐어요. 두 마리는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고려해서 수색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다리가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기본 추적을 하고 하늘이 세밀한 지점들을 확인하는 분업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1시간 후 하늘이 특별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색견들이 지나친 지점에서 멈춰서더니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들은 무서울 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이 그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니얼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늘은 어른들의 일반적인 사고 패턴이 아닌 9살 소녀의 관점에서 수색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을 만한 곳, 말에서 떨어진 후 기어갈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바위 틈새에서 루시의 신발 한 짝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흔적이 끊긴 지점이었지만 하늘과 다리는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죠. 해가 지기 시작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생존에 치명적이었어요. 모든 구조대원들이 초조해하고 있을 때 다리가 특정 지점에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큰 바위 뒤편 움푹 들어간 곳에서 루시가 발견되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루시 곁으로 다가가더니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마치 어미개가 새끼를 보호하듯 루시에게 체온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는 주변을 경계하며 구조팀을 안내했죠. 체온 보존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늘이 본능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요. 응급의료진이 감탄했습니다. 루시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의료진은 하늘이 제공한 체온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어요. 만약 하늘이 없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루시가 회복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한 마리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얀 강아지가 따뜻하게 해줬어요. 마치 엄마처럼요. 2주 후 저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마을 인근에 500kg이 넘는 거대한 불곰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취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불곰의 두꺼운 지방층과 거대한 체구 때문에 효과가 없었어요.
독일 shepherd 렉스는 불곰을 마주한 순간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런 야생 맹수 앞에서는 훈련받은 수색 견조차 본능적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죠. 현재 상황으로는 불곰 제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민 대피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전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었지만 불곰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데니얼이 제안했어요. 하늘과 다리를 투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대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진돗개라고 해도 500kg 불곰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고 하늘과 다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능적 판단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곰은 마을 외곽 농장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발톱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늘과 다리는 불곰을 발견하자마자 특별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두 마리는 불곰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다리가 먼저 불곰의 시선을 끌었어요. 불곰이 다리를 향해 움직이자 하늘이 측면에서 나타나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하늘과 다리는 불곰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앞에서 유인하면 다른 한 마리가 뒤에서 견제하는 방식으로 불곰의 움직임을 통제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불곰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느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다리는 불곰이 지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지금입니다. 데니얼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곰이 완전히 체력을 소진한 순간 저희 작전팀이 안전한 거리에서 마취총을 발사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불곰은 서서히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어요. 작전 성공 후 팀원들의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생 맹수를 힘이 아닌 지능으로 제압한 것을 처음 봅니다. 저 작은 개들이 500kg 불곰을 상대로 전술을 펼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체력이나 공격성이 아닌 두뇌와 협력을 통해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이었어요. 한반도 호랑이 사냥의 유산을 이어받은 전략견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죠. 불곰은 안전하게 자연보호구역으로 이송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과 다리는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2달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국법 집행 컨퍼런스에서 하늘과 다리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명의 법 집행관들 앞에서 진돗개의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에 하늘과 다리의 작전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사막에서의 첫 수색부터 마약 조직 추적, 루시 구조, 불곰 제압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청중들이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불곰 제압 장면에서는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500kg 맹수를 20kg 진돗개, 두 마리가 전술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3,000명의 청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법 집행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돗개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할 지역에도 배치가 가능한가요? 미국 내 기관들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테러 대응팀 배치용으로, 프랑스 경찰에서는 마약 단속용으로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3개월 후 각국에서 성과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FBI는 마약 적발률이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스코틀랜드 야드는 테러 예방 효과가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국경 수비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죠.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캐나다였습니다. 로키 산맥 설원에서 진돗개들이 기존 구조견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조난자를 발견했어요. 혹한 환경에서의 탁월한 적응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다리는 이제 단순한 수색견을 넘어 국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능력이 다른 진돗개들의 훈련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하늘과 다리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현역 수색견보다는 신입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새로 들어온 6마리의 젊은 진돗개들에게 실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하늘과 다리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입 진돗개가 잘못된 방향으로 수색할 때면 하늘이 직접 나서서 올바른 경로를 보여주었어요. 다리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몸소 시연했습니다. 마치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모습 같았어요. 이런 변화는 의료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진돗개의 후각 능력을 질병 조기 진단에 활용하는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암세포가 발생시키는 미세한 냄새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일반적인 수색견보다 예민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뛰어납니다. 의료 진단 분야에서 혁신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 시험에서 하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초기 단계 폐암 환자의 호흡에서 일반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이상 징후를 정확히 감지해낸 것입니다. 다리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보였어요.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감정과 위기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벤이 어느 날 흥미로운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하늘과 다리가 우리 팀원들의 컨디션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려는 행동을 보여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리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늘이 조용히 다가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톰이 작업 중 실수로 다쳤을 때는 다리가 즉시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파트너를 넘어서 감정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국제훈련 프로그램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색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판단 능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각국의 트레이너들이 한국 전통훈련법의 철학적 배경까지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식 훈련은 주로 조건반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돗개 훈련법은 개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절망적이었던 사막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신이 깃든 이 작은 파트너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